반갑습니다. 저는 마산여자중학교 국어교사 윤은진이라고 합니다. 제가 만든 수업의 그 제목은 소설아 놀자 AI와 함께 만드는 나만의 웹툰입니다. 제목에서도 알 수 있듯이 국어 교과와 AI를 융합한 수업입니다. 수업 목표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문학을 이해하는 도구로서 AI를 활용하고 작품 감상의 재미와 깊이를 더할 수 있다. 두 번째, AI의 인간 감정 학습 방법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다. 세 번째, 문학 작품에서 선택한 인상 깊은 장면을 AI 도구를 활용해서 만화로 표현할 수 있다. 이 세 가지를 목표로 삼았습니다. 이때 국어 교과 차원에서는 문학을 이해하고 감상하고 또 AI를 이해하고 활용하는 것에 수업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중학교 교사이다 보니 중학교 학생들을 위해서 준비한 수업이고요. 자유학기제, 또 교과 수업, 동아리 활동에 이 수업 디자인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 수업을 진행하기 위해서 교사는 국어 교과의 문학 영역을 지도하는 그것이 기본적으로 필요하고요. 그리고 AI의 학습 원리 중에서 지도 학습에 대한 이해를 필요로 합니다. 그리고 AI를 활용해서 웹툰을 제작해주는 서비스가 있습니다. 그것이 투닝이라고 하는데 투닝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엔트리 인공지능 블록을 활용할 수 있으시면 되겠고 또 결과를 공유하기 위해서 패들렛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패들렛 활용하는 역량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구글 설문지를 마지막에 조사를 할 건데 설문조사를 할 건데 구글 설문지를 활용할 수 있으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수업의 목표는 문학 작품의 한 장면만 그 AI 기술을 활용해서 그 한 컷 만화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문학을 이해할 때 인공지능이 작품 감상하는 데 도움이 되는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하는 것이 목표였습니다. 이때 저는 AI 기술을 활용하는 것에 지나치게 강요하지 않도록 했습니다. 첫 번째 수업의 그 흐름을 보시면 먼저 도입에서는 제가 이제 심혈을 기울인 활동이었었는데 국어 교과 수업을 하다가 갑자기 인공지능과 연결을 하는 것에 대한 어떤 정당성을 학생들에게 좀 이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인간의 감정과 또 인공지능이 이것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는가 이런 걸 연결하기 위해서 인간의 표정을 활용을 했습니다. 인간의 표정을 통해서 동기 유발을 하고 학습 목표를 확인하는 것이 도입 단계입니다. 전개 단계에서는 첫 번째 활동은 소설의 아주 일부분만 읽고 또 이것을 인공지능을 활용하지 않고 활동지에 손으로 먼저 그려보게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것을 잘 그리지 못하는 학생들에게 인공지능을 활용하면 어떨까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인공지능 활용하는 웹툰인 투닝을 소개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이 기술을 활용해서 소설을 만화로 표현하고 공유하는 활동을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정리 단계에서는 활동 소감을 나누고 다음 차시에는 AI의 감정 학습 방법이 어떨까 이런 질문을 하고 AI의 감정 학습 방법을 알아볼 것과 또 오늘은 그 짧은 지문을 읽었지만 긴 단편 소설 한 편을 다 읽어보자 라고 이야기하며 마무리합니다. 구체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동기유발에서는 인간의 다양한 표정을 볼 수 있는 인물의 사진을 제시했습니다. 그리고 이 표정에 어울리는 발화, 그러니까 문장이 음성으로 실현된 것을 발화라고 하거든요. 말을 한번 채워넣어 보자 말풍선에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말풍선에 있는 발화 중에서 몇 가지만 이제 추려가지고 인공지능의 경우에는 어떤 표정을 지을 수 있을지 그려보게 했습니다. 실제로 수업을 했을 때는 말풍선에 말을 뭐 크크, 흐흐 이런 것만 주로 넣더라고요. 그래서 그 표정에 어울리는 단어, 흐뭇하다, 또 뭐 낯설다, 뭐 어색하다 이런 단어들도 넣어보라고 했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목표를 확인을 합니다. 문학 작품 한 장면을 읽고 또 한 컷 만화로 표현하고
또 우리 이거 하면 재밌지라고 이야기했었습니다. 자, 첫 번째 활동입니다. 소설의 일부를 읽고 활동지에 먼저 장면을 상상해서 직접 그려보게 했습니다. 제가 줬던 그 지문은 현진건의 운수 좋은 날이었습니다. 그 김첨지, 인력거꾼 김첨지가 죽은 아내를 붙잡고 왜 설렁탕을 사놓았는데 먹질 못하냐라고 오열하는 장면이었습니다. 이 장면을 이제 그 활동지로 한번 그림을 그려본 다음에 인공지능으로는 어떻게 그릴 수 있을까 하면서 투닝이라는 AI 활용 웹툰 제작 서비스를 소개했습니다. 이 프로그램의 그 특징은 그 인물을 이 스티커 방식으로 그 표현을 하는데, 스티커로 인물과 또 말풍선 이런 거를 끌고 와가지고 그 말풍선 안에 말을 넣어서 인공지능 버튼을 누르면 그 말의 적당한 표정과 또 동작으로 바꿔줘요. 그래서 TTT 기술과 또 STC 기술이라고 해서 또 이미지 속의 인물의 특성을 살려서 캐릭터화 해주는 이런 인공지능 기술이 있다고 영상을 보여주면서 소개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인공지능 기술을 이용해서 아까는 이제 활동지에 그림을 그렸지만 이제는 기술을 활용해서 만화로 표현을 해보자 라고 해서 만화로 표현을 했는데, 이때 상당히 질문을 많이 받았거든요. 뭐 이건 어떠냐, 저거 어떻게 들어가냐, 그리고 또 여러 사람이 여러 학생이 한꺼번에 이제 그 투닝 사이트에 들어가다 보니까 정말 진입 속도가 느리더라고요. 그래서 학생들에게 인내가 많이 필요했고, 또 제게도 여기저기 많이 불려다녔기 때문에 좀 힘들었던 시간이었는데, 요 활동을 잘 하면 나중에 이제 단편 소설 전체를 읽고 그 활동할 때는 훨씬 시간이 단축되었습니다. 실제로 한 차시로 계획을 했지만 여기까지 하는데 2시간 정도 걸렸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그 패들렛에 그 공유를 다 하고 나서는 얘들아 어땠니? 하고 활동 소감을 나누고, 다음 시간에는 이 인공지능 도대체 어떻게 말을 이해하고 표정으로 바꿔줬을까? 그 어떻게 감정을 이해하는 걸까? 알아보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다음 시간에는 황순원의 독 짖는 늙은이를 한번 읽어보자.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2차 시 수업의 목표입니다. AI의 인간 감정 학습 방법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다. 그리고 문학 작품을 전체로 읽고 인상 깊은 장면 한 가지를 선택해서 4컷에, 이번에는 아까는 한 컷만 했고 이번에는 이제 4컷으로 상황을 한번 표현해 보자 라는 것이 목표입니다. 이때 인간의 그 AI의 인간 감정 학습 방법이 어떤지 구체적으로 또 뭐 학문적으로 이렇게 접근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번 차시에는 학생 개인 PC는 필요 없기 때문에 좀 더 국어과적으로 이렇게 수업을 하는 시간입니다. 전체 흐름은 휴머노이드 로봇 관련 영상을 시청해서 동기를 유발을 하고요. 학습 목표를 확인하는 것이 도입입니다. 전개 단계에서는 제일 먼저 엔트리를 활용해서 AI의 표정 연출 원리를 이해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단편 소설을 읽고 또 국어과적으로 뭐 줄거리를 요약해 본다든지 인상 깊은 장면을 정해 본다든지 또 그 이유를 설명한다든지 하는 활동을 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활동은 이제 인상 깊은 장면을 4컷 만화로 활동지에 그려보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PC가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마무리로 활동지에 그렸던 이 만화를 그 인공지능에게 어떤 도움을 받아서 좀 더 완성도 있게 그릴 수 있을지 생각해 보자 라면서 정리를 하였습니다. 도입 단계에서 휴머노이드 로봇 아메카 관련 영상을 보여주었습니다.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면 대답도 하고 표정도 다양하게 연출하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학습 목표를 확인했습니다. 첫 번째 활동입니다. 이것도 제가 좀 고민을 많이 하고 심혈을 기울였던 활동인데요. 학생들이 인공지능이 어떻게 감정을 이해하고 표현하는가에 대해서 좀 더 잘 알려주고 싶은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엔트리에 인공지능 블록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분류 모델을 선택을 해서 그 분류 모델 중에서도 텍스트 모델 학습하기가 있어요. 음성 모델 학습하기, 이미지 모델 학습하기 등이 있지만 저는 텍스트 모델 학습하기를 활용을 해서 인공지능의 감정 그 이해와 표현 방법을 소개했었습니다. 자, 여기 화면에 보시면 제목을 인공지능의 표정 관리라고 제가 학생들에게 이해하기 쉽게 이렇게 제목을 일단 이렇게 잡아 보았고요. 그리고 학생들의 질문을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많이 짓는 표정 중에 어떤 것이 있나요? 이렇게 해서 웃는 표정, 또 심하게 웃는 표정, 또 우는 표정, 찡그리는 표정, 이것은 선생님들마다 다양하게 사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웃는 표정이 나오려면 어떤 단어가 어울릴까 물어보고 학생들이 웃을 때는 뭐 즐겁다, 뭐 맛있을 때도 웃고 행복하다, 기쁘다 다양한 단어들이 학생들 입에서 나오면 그것을 입력을 했습니다. 그리고 심하게 웃을 때 뭐 폭소하다, 배꼽을 잡다 뭐 이런 단어들이 나올 때마다 이렇게 입력을 해 주었고요. 우는 표정, 찡그리는 표정도 다 이렇게 세팅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기 모델 학습하기 버튼을 누르면 정말 순식간에 이제 결과가 도출이 되지만 이때 학생들에게 시간을 좀 드리면서 지금이 인공지능이 학습하고 있는 상황이다. 입력에 따라서 어떤 결과를 도출해야 될지 학습하고 있는 시간이다. 이렇게 안내를 해주면서 우리 확인해보자 라고 하면서 입력하기 저기 버튼 위에 있는 칸에다가 인간의 감정이 드러나는 어떤 문장을 입력하고 확인을 해봅니다. 그러면 제가 입력한 텍스트는 울다가 목이 메었다 뭐 이런 문장이었는데 인공지능이 우는 표정에 80%가 넘게 나왔다라고 하면서 이런 식으로 학습한 결과로서 감정을 표현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 주었습니다. 학생들은 엔트리라는 그 프로그램 자체는 상당히 익숙해 있었기 때문에 반응이 좋았고요. 다만 인공지능 블록에 대해서는 처음 접하는 것이라서 이런 식으로 인공지능이 감정을 학습하는구나 라는 것을 이해하고 좀 신기해하는 모습들을 보였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단편소설 우리 한번 읽어보자 하면서 제가 고른 단편소설은 항순원의 독짓는 늙은이였습니다. 이 단편소설 말고도 다른 뭐 시를 해도 상관이 없을 것 같고 또 단편소설 다른 어떤 것도 상관이 없습니다. 이것을 읽고 또 인상 깊은 장면도 고르고 이유도 설명하는 활동지 활동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4컷 만화로 활동지에 간단하게 구상만 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음 시간에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해서 만화를 그릴 것인데 이때 어떤 도움을 받고 싶은지 질문하면서 다음 시간에 만들어보자 하면서 이 수업을 마쳤습니다. (3차) 시수업입니다. 학습 목표는 문학 작품의 인상 깊은 장면을 AI 기술을 활용하여 4컷의 웹툰으로 표현하는 것, 그리고 AI 기술이 인간의 문화를 향유하는 그런 역량에 도움을 줄 수 있다. 이런 것을 알 수 있도록 안내하였습니다. 이때 주의했던 것은 웹툰 자체가 완성도 있게 만들기보다는 그 학생이 표현하고자 했던 것이 다 드러났는가 이런 것에 유의하여서 수업하였습니다. 전체 흐름을 보면 이 수업에서는 목표를 먼저 하긴 했습니다. 왜냐하면은 그 뒤에 이어서 이제 개인적으로 좀 집중해서 웹툰을 만들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4컷 웹툰의 다양한 예시를 보여주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들도 그렇게 이제 만들어야 되니까 그렇게 했는데 인터넷 검색창에 4컷 웹툰, 4컷 만화 이렇게 검색을 하면 좀 비교육적인 것들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선생님들께서 미리 4컷 웹툰의 그 예시를 좀 정리를 하셔서 안내를 해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전개 활동에서 첫 번째 활동은
투닝 사이트에 들어가서 네컷 웹툰의 형식으로 표현을 하고, 그리고 두 번째 활동으로는 패들렛으로 공유를 하고, 마지막으로 정리를 하였습니다. 전체 활동 정리 때는 다양한 AI 기술 활용 사례를 확인해 보면서 정말 인공지능이 여기까지 발전했다. 우리 문화를 향유하는 역량도 많이 발전시키자. 이런 식으로 정리를 했고요. 그리고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학습 목표를 확인했고, 동기 유발, 네컷 웹툰을 보면서 어떤 인물은 어떻게 배치하고 배경이 어떻게 들어가면 되고 또 어떤 소품을 활용하고 이런 설명을 해주면서 동기 유발을 했습니다. 첫 번째 활동입니다. 투닝의 그 사이트에 들어가서 네컷의 웹툰 형식으로 표현을 하도록 했고요. 그리고 이 작품은 다운로드를 받아서 PDF 파일 형식으로 저장해서 패들렛에 제출할 수 있도록 안내를 하였습니다. 이때 시간이 네컷을 만들기 때문에 1차 시에 진행했던 한 컷 만화 만드는 것보다 더 많이 걸렸냐 하면 그렇진 않았습니다. 그 1차 시에는 이 기술을 활용하는 그 자체를 배워야 했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걸렸는데, 이것은 같은 장면은 복사도 할 수 있고 또 말풍선만 바꾸면 되고 또 인공지능을 어떻게 활용하면 되는지 알기 때문에 훨씬 시간이 많이 단축되었었습니다. 두 번째 활동으로는 패들렛으로 작품을 공유하고 또 제작 과정에 대해서 질문을 나누는 것이었는데요. 패들렛으로 학생들이 어떤 그 공감을 할 수 있고 또 댓글도 달 수 있기 때문에 서로 자신의 그 단말기를 통해서 친구들과 많이 이제 공유를 한 뒤에 그 뒤에 제가 좀 특별한 작품 몇 개만 추려서 그 학생에게 대표로 질문을 다음과 같이 해봤습니다. 어떤 장면을 표현했는지, 그리고 또 중요하게 생각하면서 표현한 부분은 무엇인지, 또 이때 어떤 인공지능 기술의 도움을 받았는지, 또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할 때 어려운 부분이 있었는지, 또 있었다면 어떤 게 어려웠는지, 또 좋았으면 또 어떤 부분이 좋았는지, 이런 이야기들을 나눠보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정리를 할 때 인공지능 기술 활용 사례를 다양하게 제시했습니다. 음식물 쓰레기를 줄이게 한다든지, 또 다이어트를 할 수 있게 해준다든지, 다양하게 이야기하면서 인공지능 도움을 받아서 풍성한 삶을 살도록 하자 하고 안내하며 수업을 마쳤습니다. 그리고 제가 궁금했던 것들 몇 가지 설문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실제로 제가 활용했던 그 활동지입니다. 인물의 다양한 표정을 보여주면서 말풍선에 멘트를 넣어보게 했습니다. 쑥스럽다, 대체로 크크흐흐 이렇지만 학생들에게 어울리는 단어, 쑥스럽다, 민망하다, 그건 아닌데 이러면서 말을 넣어보겠습니다. 그리고 또 표정 변화가 별로 없는 사람을 AI 같다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인공지능이라면 방금 우리가 적었던 민망하다 라는 말에 어떤 표정을 지을 수 있을까? 라고 이야기하면서 표정을 한번 그려 넣어 보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현진건의 운수 좋은 날 지문을 읽고 그림으로 그려보게 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인공지능은 어떻게 그림을 그릴 수 있을지 알아보자, 생각해보자 하고서 또 투닝 사이트를 소개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두 번째 시간 활동지입니다. 이때는 국어 교과로서 문학을 이해하고 그것을 정리하는 활동지 활동 위주로 진행을 했습니다. 감동 깊었던 부분, 인상 깊었던 부분, 또 요약하는 것, 이런 것들 위주로 또 공감 가는 부분, 이런 것들로 활동지를 채웠습니다. 그리고 그 네컷 만화를 그릴 때 그림이 잘 그려지지 않는 학생은 글자로 또 말로 이렇게 표현을 미리 해보고, 그리고 그림을 잘 그리는 학생은 만화로 그려보는 활동지로 제작을 해보았습니다. 현장에 적용했던 모습입니다.
인공지능의 감정 표현을 상상하면서 활동하는 모습이 첫 번째 사진이고요. 두 번째는 학생이 학습지 활동을 하는 모습입니다. 세 번째 장면은 운수 좋은 날의 한 장면을 만화로 표현하고 있는 학생들의 모습이고요. 또 투닝의 주요 기술을 알아보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기술을 다 익힌 다음에 그 김첨지의 그 마지막 오열하는 장면을 학생들이 표현하고 또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해서 표현한 것을 패들렛으로 공유한 활동인데요. 대체로 김첨지, 죽은 아내, 설렁탕 그릇, 그리고 아들 개똥이, 이 네 그 사물이 이게 사람과 사물이 등장하는 장면으로 구성을 했는데, 저기 보라색 화면에 보이시는지 모르겠지만 이 학생은 독특하게 죽은 아내에게 클로즈업해서 그 김첨지가 흘린 눈물이 얼굴에 떨어진 모습을 표현해서 다른 학생들의 공감을 많이 샀고 또 신선하게 다가왔었던 그런 결과물입니다. 인공지능의 감정학습을 안내했고 이때 학생들이 상당히 좀 집중하는 모습을 보였었습니다. 그리고 황순원의 독짓는 늙은이를 독서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내용을 활동지에 정리하는 모습이고요. 그리고 인상 깊은 장면을 또 개인 단말기를 통해서 그림을 그려보는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해서 그림을 그려보고 보고 또 패들렛으로 이렇게 공유를 했고요. 대체로 비슷한 장면이 이어지기 때문에 복사하기 기능이 있어서 학생들이 빠르게 결과물을 제출할 수 있었습니다. 독짓는 늙은이에서는 두 가지 장면이 상당히 많이 이제 연출이 됐었는데요. 학생들이 선택을 해서 그 마지막 주인공이 가마에 들어가는 장면, 또 자기 아들을 다른 곳에 보내기 위해서 죽은 척하는 장면, 이런 것들을 선택해서 많이 결과로 도출을 했었습니다. 설문조사 결과입니다. 선택형 설문문항이 5개고 또 장문형 설문문항이 4개였는데, 첫 번째, 소설을 읽고 만화로 그려보는 것이 소설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었나요? 라는 질문을 했었을 때 매우 그렇다가 합치면 80% 이상 나왔어요. 그래서 만화로 그리는 것은 소설 이해에는 상당히 도움이 된다는 것을 볼 수 있었고요. 그리고 만화로 그릴 때 인공지능 도움 받는 것이 도움이 되었냐라는 질문에는 전혀 그렇지 않다라는 것에 2%, 그렇지 않다 4% 이렇게 나오는데, 이것은 원래 그림을 잘 그리는 학생들은 인공지능을 활용하는 것을 아주 싫어했습니다. 세 번째 질문이 이 수업을 통해서 인공지능이 어떻게 감정 표현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인지 이해할 수 있었나요? 라는 질문에서는 매우 그렇다가 84%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인공지능의 감정 이해와 표현에는 잘 몰랐다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4번 문항은 제가 좀 목표에 도달하지 못한 부분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AI 기술이 문학 작품 이해뿐만 아니라 인간의 감성을 풍부하게 하는데 도움이 되냐는 질문에 조금 낮은 답변을 받았습니다. 5번, 국어와 AI 기술을 접목하는 수업처럼 다른 교과에서도 이런 시도가 있었으면 좋겠냐라는 질문에서는 매우 그렇다 높은 퍼센테이지를 차지했지만 보통이다가 다른 것보다 조금 낮은 것을 봤을 때는 어쩌면 좀 귀찮아하는 것은 아닌가, 이런 추측을 했었습니다. 6번째 질문은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해서 그림을 그릴 때 좋았던 부분은 무엇입니까? 였었는데, 시간이 적게 소모되는 것, 또 손이 안 아픈 것, 또 인공지능이 글을 인식해서 그리는 게 신기하고 재밌다, 이런 부분들 주요 답변해 주었습니다.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해서 그림을 그릴 때 어려웠던 부분은 무엇이냐라고 물었을 때 오히려 표현이 부자연스럽고 또 조작을 하는데 좀 불편했고, 또 자기가 표현하고 싶은 것과 다른 것이 표현됐다, 이런 부분들은 오히려 별로였다라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제게는 어떤 도움을 받았느냐 물었을 때
새로운 사이트와 또 사이트 이용법을 알게 해주셨고, 또 스토리를 이해하고 장면으로 표현할 수 있게 도와줬고, 또 엔트리 투닝 같은 그 프로그램을 통해서 인공지능이 어떻게 글을 이해하고 표정을 짓는가 원리를 알게 되었다. 이것은 제가 목표했던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답변으로 나왔을 때 만족감을 스스로 느꼈습니다. 마지막 수업에 대한 소감을 이야기하라고 질문했던 것에는 인공지능으로 만화를 만든다는 것이 새롭고 또 그림 그리는 재주가 없는 친구는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서 좋았다 라고 했고요. 그리고 인공지능으로 그림을 그렸을 때 오히려 너무 인공지능이 발전을 해서 내 직업을 잃을 수도 있겠다. 이 친구는 아마 그 그림 많이 그리는 학생이었던 것 같아요. 생계의 위협을 느꼈다. 이런 소감도 있었습니다. 마지막입니다. 제가 이 수업을 해봤을 때 힘든 것은 수업 시간을 확보하는 것 자체가 좀 어렵다고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인공지능과 교과 융합을 한다는 게 좀 갑자기 학생들에게 왜 갑자기 인공지능을 하나요? 라고 질문을 했을 때 좀 그것에 대해서 이제 정당성을 설명하면서 이해를 시키는 것이 좀 힘들었고요. 힘들진 않았고 정당성을 잘 이야기했어요. 교사의 에너지 소모가 좀 큽니다. 왜냐하면은 엔트리도 해야 되고 또 투닝도 알아야 되고 하기 때문에요. 그렇지 또 도전하는 것까지도 또 상당히 용기가 필요한 것이 힘들었습니다. 그렇지만 다 하고 나니까 학생들이 아까 그 설문조사 답변에도 나와 있지만 다양한 학습을 하는 경험, 또 인공지능 관련 지식을 또 제가 제공했다는 것, 또 그들이 알았다는 것, 이런 것이 좋고요. 그리고 제 개인적으로는 미래 교육에 있어서 한 발 다가간 것 같고, 또 역량이 강화된 것 같고, 또 수업을 다 끝냈을 때 성취감을 또 보람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수업을 들으시는 여러분도 뭔가 관심이 있으셔서 이 강의를 들으시고 계실 텐데 용기를 내셔서 인공지능 교과 융합 수업을 시도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앞으로 학생과 교사와 인공지능이 함께 열어갈 미래가 기대가 됩니다. 여기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산여자중학교 교사 윤은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